자, 이번 시간부터는 호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호흡 한번 배웠었는데요. 자, 식물할 때 배웠습니다. 그래서 호흡의 목적이 뭐였냐면 에너지를 내기 위함이다 이랬었죠. 자, 사실 우리 몸에서도 호흡을 하는 이유가 에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이 있기는 한데요. 호흡 자체를 보면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내쉴 때가 있는데요. 자, 들이쉬는 것을 들숨, 내쉬는 거를 날숨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들숨일 때는 우리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, 날숨일 때는 공기를 내보내는 건데 우리가 들숨, 자, 숨을 마실 때 뭘 가지고 오고 싶죠? 그쵸? 산소를 들이마시고 싶죠. 산소를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. 그다음 날숨일 때는 뭘 내보내고 싶냐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싶죠. 그래서 들숨이랑 날숨 안에 있는 산소의 양,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를 하자면 산소는 언제 많을까요? 그쵸? 들이마실 때 많을 거고 이산화탄소는 내쉴 때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양을 이런 들숨, 날숨 안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. 여러분, 숨을 들이쉴 때 여러분이 코도 쓰고 사실 입도 쓰죠. 그런데 우리가 호흡 기관이라고 할 때는 입은 얘기하지 않고 코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일단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뭔가를 타고 가죠. 자, 공기가 이제 들어옵니다. 코로.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기관으로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요. 여러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. 이 나누어지는 양쪽으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기관지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이 기관지는 양쪽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폐, 자, 파란색 이 부분이 폐인데요. 이제 폐로 연결이 됩니다.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기관지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더 작은 갈래들로 막 나눠져서 폐랑 연결이 되는데요. 자, 폐가 이런 식으로 어떤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하나의 공기주머니,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폐포라고 하는데요. 자, 폐포라고 이렇게 중요합니다. 이제 폐포라고 하는데 이 폐포라는 작은 공기주머니 같은 애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꼭 포도 알맹이처럼 이렇게 다 모여 있죠. 자, 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요런 폐포라는 이런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모여서 생긴 건데요.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자, 이렇게 크게 뭉쳐져 있으면 요쪽만 딱 단면이잖아요. 그쵸? 근데 얘를 막 쪼개면 여기 단면이 되게 넓어지죠.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, 주변에 뭘로 둘러싸여 있죠?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죠. 자, 보시면 이렇게 혈관으로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폐포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돼 있으면 혈관이 그냥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닿을 텐데 얘가 조그만 주머니로 돼 있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모세혈관이 같이 이렇게 감쌀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 어떤 물질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효율적으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. 그 물질 교환이 뭐냐면 자, 우리가 공기를 마셨잖아요. 공기를 이렇게 마셨으니까 이 안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이 조그만한 주머니, 공기주머니에는 산소가 많습니다. 그 대신에 이 모세혈관, 혈관은 우리 온몸의 세포에서 산소를 가져가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와 있어요. 이 모세혈관이.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모세혈관이 이산화탄소를 싣고 와서 다시 폐포로 보내고요. 이 폐포로 보내면 우리가 날숨을 통해서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겠죠.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이마신 그 공기 안에 산소를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자,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겠죠. 자, 그런데 이 폐포의 구조 중에 이렇게 폐포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기주머니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사실 공기가 들어와서요, 이 코랑 기관이 아무 기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구, 지나가는 길의 역할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랑 기관을 지나면서 어떤 일을 해주냐면, 여러분 코에 이렇게 막 털 같은 거 있잖아요. 이 기관 내부에도 이제 섬모라고 해서 약간 털은 아닌데 그런 털의 기능을 하는 섬모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코랑 이 기관의 섬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공기 안에 먼지나 이제 세균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? 여러분 코의 코딱지,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약간 가래, 이런 것들이 되겠죠. 그래서 코와 기관이 그냥 지나가는 길만이 아니라 어떤 세균이나 먼지를 걸러주는 기능도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자, 폐를 근데 보시면 폐가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.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흉강이라고 합니다. 이 흉강, 이 공간에 이제 폐가 있는데요. 폐를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에 이런 어떤 근육이 있습니다.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로막. 자, 가로로 이렇게 막이 이렇게 쳐져 있죠. 그래서 가로막이라고 하고요. 이 폐가 또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이 주변에 여러분 이 가슴 쪽 아래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뭔가 뼈가 만져지겠죠? 자, 갈비뼈. 이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로막이랑 이 갈비뼈로 둘러싸인 이 공간을 흉강이라고 하고, 이 흉강 내에 뭐가 있다? 폐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가로막이랑 갈비뼈,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 가로막이랑 갈비뼈의 운동, 어떤 움직임이 공기를 들이마시게 해주고 내쉬게 해주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